오늘 굉장히 덥더라고요. 32도까지 올라가는 여러분 갑자기 더운 날씨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조금 힐링하시고요. 오늘은 전세품기 3기 신도시 대토 보상 역대급 될까?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인들이 저한테 이제 말을 해요. 토지 투자하고는 싶은데 겁이 난다.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심플한 솔루션을 말씀드리면 3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가장 가깝게 2km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이 3기 신도시고요. 그리고 국가 철도망 2030 그리고 GTX ABC-D 라인을 따라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 답사를 직접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보면 미래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판교의 테크노밸리 땅값 엄청 뛰었죠. 그리고 3기 신도시의 트렌드는 자족도시입니다. 자족도시라는 것은 베드타운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머물면서 교통망, 배후도시, 아파트나 주택, 그리고 기업단지까지 골고루 갖춘 곳이 자족도시의 기능인데요. 여러분 강남,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곳은 강남입니다. 강남과의 연계성이 여러분께서 재테크 투자의 가장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지금 900만대입니다. 서울의 인구는 점점 줄고 있는 현상인데 오히려 경기 도권 인구는 1300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남 같은 경우에는 30대의 연령대, 젊은 연령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3기 신도시 하남을 필두로 해서 이제 3기 신도시 개발이 차근차근 들어가고 있는데요. 동서를 가로지르는 GTX D노선에 관해서는 9월 달에 아마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확정적으로 하남에서 동서를 이뤄서 김포와 하남의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이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러분께서는 이제 인구수, 상주인구, 유동인구, 그 다음에 일자리, 기업단지, 그리고 아파트, 주택 공급이 있는 요 세 가지 삼박자. 근데 토지 투자라는 것은 시세차 있고 실수요가 있는데요. 실수요라는 것은 내가 집을 짓고 건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소액 투자로서 주식처럼 재테크로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투자의 의미로서 여러분을 보셔야 되는데요.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역세권 섹터는 있고 국가개발, 교통망, 도로망, 역세권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역이 아니라 그곳에 사람들이 내리고 환승하고 또 일자리와 상업시설이 갖춰진 그런 역세권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3기 신도시가 다 2km 이내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주말에 여러분 현장 답사를 꼭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이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초이역에 퓨처밸리가 들어섭니다. 판교가 지금 잠실의 땅값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3기 신도시 이제 집가 상승이 일어나 보니까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전세도 구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2년 거주 그런 요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차근차근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이 갑자기 더워지니까 배는 따뜻하게 하시고요.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으시고요. 여러분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생각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가 되세요. 집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더웠던 6월 10일 오늘 32도까지 올라갔던 수요일입니다. 6월 10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어쩔지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의 타이틀이 전세 품귀, 그러니까 전세가 귀하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벌써 3기 신도시인데 대토보상, 대토라는 것은 토지 보상을 토지로 받는 거죠. 역대급 찍을까? 이런 타이틀로 제가 발표를 했고요. 일단은 지금 보는 것은 이제 강동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길동 생태공원 이쪽이 이제 9호선 4단계 연장 있죠. 그 다음에 한영고등학교 있고 고덕역, 고덕 비즈밸리 지금 개발 착공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고덕 강일 1지구 강일역이 있고요. 이게 4단계 연장이 뭐 일단 지금 확정이 4월달에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공사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출전은 머니투데이로 했고요. 주요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대부분 이제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토 보상률 현황을 보시면 과천, 주암,
성남 금토, 성남 복정 보상 절차 진행 중, 대토 보상률 이렇게 보시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2018년 9월에 대토, 그러니까 토지를 토지로 받는 거죠. 51%, 고양 장항 28%, 과천조합 25%, 성남 금토 29%, 성남 복정 37%. 정부에서는 대토 보상률을 높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고요. 지주 입장에서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대토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3기 신도시 하남 지역 예비 청약자들이 벌써부터 정말 발빠르죠. 대거 입성, 최근 그리고 전세값이 급등. 왜냐면 법이 바꿔서 2년 거주 요건이 있어야지 청약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츠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알아볼 건데요. 리츠가 뭐냐?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자는 이제 개인 투자와 기관 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분을 투자하고요. 배당은 90% 이상 나오고, 리츠에서는 이걸 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투자 자산,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서 임대료, 개발 이익 등을 이쪽에다 이렇게 주는 건데요. 이게 리츠의 기본 구조입니다. 자, 일단 이 개념을 알고 일부 지역이 벌써부터 청약 눈치 작전이 벌어질 정도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크다. 하남 같은 경우에는 집가 상승률 전국 1위예요. 1등. 1등이고 이쪽에 인구 유입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유입 중에 30대가 많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래서 정부의 토지보상 계획도 청신호. 올해에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풀립니다. 45조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풀리는데요. 3기 신도시를 부근으로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기 신도시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창릉,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수,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그 다음에 과천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 GTX-A, GTX-C, GTX-B 이렇게 나오는데 GTX-C가 하남에서 김포까지 이렇게 가르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9월 정도에 아마 이제 결과가 나올 거고요. 남양주 왕숙은 3기 신도시에서 그 인구수가 거의 30%에 육박하는 가장 거대한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것이 남양주 왕숙입니다. 자, 정부는 현금 캐시 대신에 대토 보상 비율을 높이는 방향에 이번 달 안에 내놓을 예정인데요. 그래서 토지 전문가들은 대토 비율이 최대 50% 이상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리츠의 투자 구조도 계속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개인 투자와 기관 투자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기업이나 뭐 개인이 지분을 투자를 합니다. 그럼 부동산 주식회사가 이렇게 있고요. 배당을 주는 거예요.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주고 이 리츠 이 회사에서는 투자를 또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와 개별 이득을 보는 거예요. 투자자산 이렇게 됩니다. 자, 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가 LH가 집행한 공공택지 개발 보상 대토 보상 비율을 보면 2018년 9월 토지 보상을 시작한 수소지구의 경우 대토 보상 비율이 5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대토는 국가에서도 원하고 있고 지주들한테도 조금 세금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대토가 또 나름대로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해결책입니다. 자, 대토 보상 대토 보상 이 리츠의 개념 때문에 앞부분에 제가 리츠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대토 보상자 지주겠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이제 LH라고 하면은 대토 보상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원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요. 그 다음에 대토 보상자, 대토 보상 리츠, 주식을 발행 현물 출자 이쪽에서는 토지를 이렇게 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후 배당과 청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LH에서는 대토 조성용지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리츠 설립하고 위탁 관리를 하고요. 자산관리사 이쪽에 이제 LH가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도로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대토 보상 리츠 개념도예요. 자, 그러면 고양 장항 같은 경우에는 대토가 28%, 과천 조합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조금 그림을 좀 축소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요.
자, 성남 같은 경우에는 29%, 2019년 12월, 성남 복정 37% 이렇게 돼요. 모두 다 대토 비율이 20%가 넘는다. 일부 지역은 아직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대토 보상 비중이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갈 것이다. 대토 보상은 이제 토지를 토지로 받는 건데요. 2017년까지 해도 20%가 안 됐는데 정부 측에서도 대토 보상을 원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내가 땅 지주예요. 그런데 이제 대토 보상, 그래서 일단 토지 보상을 받는데 정부 측에서도 토지를 토지로 받는 것을 이제 원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지역의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랬을 때, 이 지역에서 이제 토지 보상을 받았을 때, 이게 저라면, 요 개발지 부근의 땅을 또 살 것 같아요. 그럼 이쪽은 투자 가치가 더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쪽도 집가 상승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시면요. 이건 이제 집가 상승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통계 수치인데요. 보시면 서울 영등포구 빨간 글씨가 이제 집가 상승이 일어난 곳입니다. 경기 하남 3%가 넘네요. 경기 과천도 굉장히 높네요. 굉장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정부는 토지 보상을 할 때 현금이나 채권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현금 보상을 했을 때 이 지주들이 아파트를 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또 아파트 값이 또 올라가잖아요. 네, 국가에서는 정말 집값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땅을 땅으로서 뭐 20%라도 30%라도 땅을로서 보상하는 걸 원합니다.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플랜 현금을 다시 집을 사들여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이제 대토 보상을 정부도 원하고 있다. 최근 추세를 감안할 때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가슴이 떨립니다. 올해죠.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이제 하남은 벌써 이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기 신도시 대토 보상 비율이 50% 이상, 즉 하남 주변에 땅을 더 사들이겠다. 이 땅을 지주들이 이제 산다는 거죠. 땅을 땅으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 주변의 집가 상승도 일어나겠다. 그래서 토지 투자의 지금 황금기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은 고양 장항보다 더 서울에 근접해 있는 만큼 대토 보상 비율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보상이 과점 조합도 아직 끝나지 않는데 25%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를 할 때 광역교통 2030을 제가 참고하라고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주요 광역도시권의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통행시간이 평균 30분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50분대 후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행 비용을 또 절감 30%, 환승 시간도 더 줄겠다. 그럼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 교통망, 그래서 주요 거점 40분대 광역 철도망을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광역철도, 도시철도, 그다음에 간선 기능을 회복, 새로운 교통수단 트램을 도입을 하고요. 버스 환승 편의 증진 공공성 강화로 광역버스, 고속 BTX, 그 다음에 주요 거점 환승센터 다양한 요금, 광역버스 중공영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를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안정성이 있게 또 좋은 효과가 있는 그런 투자처가 될 텐데요. 그래서 뭐 A노선, B노선, C노선, D노선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 구간을 좀 알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그래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 최종 목적지까지 끊임없는 서비스 제공, 광역교통시설 투자 체계 개편, 광역교통정책의 이행력 강화하겠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토지 투자 성공 사례를 넣어왔습니다. 토지 투자 성공 사례 보시면요. 50대 주부분이신데 투자 금액은 돈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10억인데 현재 90억입니다. 그러니까 9배인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투자 기간이 2년 반이에요. 토지는 성남시 북정동 그린벨트였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굉장히 많아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김모 씨는 사업을 하시는데 9천원 투자하셨는데 이게 7억 5천이 됐습니다. 8배가 되는데 걸린 기간은 8년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더 보시면요. 5년짜리 한번 보시면요. 박성규 씨는 안산시장님이시네요. 117억 원인데 297억 원. 5년 안에 시세 차이 180억이 됐고요. 너무 갭이 크네요, 저희랑. 그러면 소액 투자를 한번 볼까요? 자, 60대 분이신데요. 세종시 인근 땅 보러 다니신 분인데 1억을 투자하셨는데 60억이 돼서 60배가 됐는데 이거는 20년. 이건 좀 많이 걸렸네요. 7천만 원을 했는데 7배가 됐다. 그래서 이거는 5년이 걸렸다. 하여튼 토지 투자 성공이 보면은 기간도 다 토지에 따라 성격에 따라 다르고 5년 걸린 데도 있고 1년 미만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신재 씨는 골프 하시는 분인데 1억 3천인데 4억이 되는데 3배 1년 미만인데 이거는 용인, 포고, 금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과천의 대토 선호는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3기 신도시 주요 지역 간 전세 매매의 가격 변동률을 보시면요. 연두색이 하남인데 하남이 조금 빨리 지금 여러 가지가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전세 매매 가격도 더 빠르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6월 1일 올해 정말 특히 3기 신도시의 대토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파격적으로 더 이끌고 있는데요. 세법을 개정해 대토부상을 신청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종전에 15%인데 40%까지. 그래서 대토를 하라는 얘기를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자, 집가상세의 3승 법칙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될 때 1차 이렇게 올라가고요. 발표했을 때 2차, 확정됐을 때 3차, 착공해서 완공됐을 때 이제 4차 이렇게 이제 폭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도세 감면 혜택 수혜는 3기 신도시의 인천 계양지구, 그래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지구는 올해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토지 보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가 대토로 받은 토지를 리츠에 현물 출자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토지를 그냥 주는 거죠. 이럴 때는 내가 토지를 낼게 니네가 사업비를 대 이런 거죠. 양도세가 감면이 되고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대토 리츠 활성화를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이걸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하남에 이렇게 또 5호선 연장, 그래서 미사 강변도시 이렇게 쭉 들어가고 있고요. 강일미사 광역철도 9호선 4단계 이렇게 촘촘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죠. 강동구와 하남을 여러분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리츠는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판매하지 않을 때 일반 대토와 마찬가지로 최대 40%까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서울 진입이 수월한 3기 신도시일수록 즉 서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곳 예를 들면 하남 같은 경우에는 집값 상승도 굉장히 기대감이 크죠. 따라서 대토 보상 비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뛸 건데 내가 토지 보상을 받으면 그 받은 걸로 내가 땅을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을 최근 마무리하면서 사전 청약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사전에 이제 알려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서 청약 1순위가 되면 살아야 돼요. 해당 지역에 2년간 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전세라도 내가 거기서 살겠다 전입신고하고 그래서 전세 수요가 급증 그래서 전세가 품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 전세값이 왜냐면 하남이 지금 첫 발을 들였잖아요. 전세값 남양주도 이제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남은 교통호재가 엄청나죠. 그래서 송파 하남 도시철도 출발 지점을 오금역에서 이보다 더 도심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통망도 엄청나게 탁월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전세도 이제 찾기 어렵다. 하남 지역 주민이 현금 대신 대토로 하남 지역의 땅을 받으면 보상받는 면적은 종전 보유 면적을 줄 수 있지만 주택이나 왜냐면 용도 상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용도 상향, 용도 변경이 될 때 그때
집가 상승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쁘게 또 섬기 신도시 또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